그런데 무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주국방력 건설의 핵심은 무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무기 만드는 공장을 어떻게 할 수 없냐 하니까, 이게 무기 만드는 공장만 따로 만들 수는 없고, 중화공업이라는 기반이 있어야 방산업체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중화공업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자주국방력 건설, 무기공장 만든다. 그러다가 생각이 중화공업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간 겁니다. 이렇게 간 거예요. 그 참 희한한 논리가 됐어요. 보통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 대통령이 70년대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 중화공업을 시작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자주국방력을 건설을 하려다가 보니까 중화공업이 필요했던 거예요. 제가 이게 참 이해가 안 돼서 김정겸 실장한테 그 오원철 중화공업 기획단장한테 제가 물어봤더니 이분들 다 마찬가지. 처음부터 중화공업을 생각한 게 아니고 북한이 도전했으니까 우리가 자주국방력을 건설하기 위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중화공업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당초 목표를 했던 것보다 더 큰 것을 목표로 하게 된 거예요. 더 큰 것을. 그래서 70년대에 중화공업 핵심 6개 공단이 만들어졌습니다. 핵심. 조선, 전자, 비철금속, 전자, 비철금속, 포항제철 같은 자동차, 뭐 이런 거 해가지고 6대 핵심 중화공업. 그게 지금 한국을 먹이 살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그게 지금 이게 1.21 사태 때문에 1.21 사태라는 도전에 응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번 천안함 사태도 이명박의 1.21 사태가 되면은 북한은 어떻게 되겠느냐? 무너진다는 거죠. 북한. 그래서 1970년대 가면은 76년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은 이제 돈을 많이 버니까 무기를 많이 살 수가 있게 됐고 국방비 지출을 늘립니다. 76년부터 국방비 지출이 한국이 더 많아져요. 북한보다. 북한보다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1.21 사태를 일으켜가지고 박 대통령을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북한 체제가 저렇게 고립되고 남한에 뒤지는 하나의. 그래서 이 나쁜 짓을 하면은 역사라는 것도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응징을 당한다. 그런 것을 증명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62년의 대한민국의 역사는 내가 사라는 말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4단계를 거쳤습니다. 건국, 호국, 산업화, 민주화. 2가지 과정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유통일과 인류국가 건설. 이 4단계를 거치면서 우리가 민족사에서 실종되었거나 아예 없었던 것을 4개를 발견했습니다. 정신적인 유산을 우리가 만들어냈습니다. 해양정신, 기업가 정신, 상무정신, 그리고 자주정신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성공은 원인도 4가지로 저는 요약합니다. 첫째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2번째는 한미동맹, 3번째는 훌륭한 지도자, 4번째는 근면 성실한 국민들이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목표가 인류국가다. 그럼 인류국가는 뭐냐 도대체? 인류국가의 개념 규정은 아주 명확합니다. 세계에서 인류국가는 유럽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개척한 식민지 국가 4군데,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 요게 인류국가예요. 플러스 1. 요 나라는 기독교 국가도 아니고 유럽 국가도 아니다. 플러스 1. 요게 일본이죠. 일본. 그래서 한 30개 나라. 요걸 인류국가라고 봅니다. 요새 동구에서 이제 공산화가 무너진다. 공산주의가 무너진 다음에 만들어진 나라 중에서 과거에 찬란한 문화를 가졌던 나라들이 다시 기지개를 펴면서 잘된 나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잘된 나라, 체코, 헝가리, 폴란드, 리투아니아 같은 이런 나라가 다시 인류 국가권에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떠냐? 인류국가는 아니죠. 그러나 인류국가 직전에 가 있죠. 그럼 아시아에서 인류국가가 되려고 지금 경쟁하고 있는 나라가 한국, 대만,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다 안보상에 문제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난 200년 동안에 한 150개 되는 나라가 만들어졌는데 일본만이 인류국가 클럽에 들어갔다. 그런데 한국이 지금 일본에 이어서 인류국가 될 수 있는 바로 그 문턱까지 가 있다. 그런데 어떻게 인류국가 되느냐? 분단된 상태로는 절대 인류국가가 못 되죠. 분단된 상태에서는 안 된다. 반드시 통일해야 된다. 인류국가로 가기 위한 관문은 반드시 통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통일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적화되는 통일. 그것은 야만 상태로 들어갑니다. 하나는 통일을 안 하고 지금식으로 분단 상황이 오래 간다. 분단 상황이 오래 가면은 서로 체력을 다 소모해가지고 우리끼리 싸우는데 서로 해가지고 생산에 에너지를 넣을 수가 없다. 그러면은 쇠퇴하고 말 것이다. 분단 상태가 오래 가면 안 된다. 우리가 인류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유통일을 해야 된다. 자유통일. 자유통일의 핵심적인 의미는 북한 노동당정권을 끝장내고 북한 동포를 해방시켜가지고 북한에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만들므로써 7,300만 우리 이 민족 집단이 세계 한 7위의 경제력을 건설해가지고 자유와 번영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요약입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냐?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자유로운 나라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번영하는 나라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강력한 나라라 해야 돼요. 군사력이 강력해야 됩니다. 통일 이후에도. 오늘 우리 주변에 워낙 큰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반드시 통일돼야 됩니다. 통일된 나라, 자유로운 나라, 강력한 나라, 번영하는 나라. 요게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미래의 비전이고 꿈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 국가에서 우리처럼 한반도의 미래가 통일되고 강력하고 자유롭고 번영되도록 바라는 나라가 우리 주변 국가에 누가 있느냐? 딱 한 나라밖에 없죠. 미국이죠. 미국만이 우리하고 똑같은 비전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동맹이 있는 것이죠. 한미동맹. 동맹이라는 것은 같은 가치관을 공유를 해야 되고 같은 목표를 공유해야 되는데 미국.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 가장 좋은 친구를 지금 한 사람 데리고 있죠. 가장 좋은 친구를 데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 그게 아니라 거꾸로 반미 감정에 호로가 돼가지고 미국을 못마땅히 생각한다. 그 정도가 아니고 아예 적으로 생각한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전시작전권 환수 뭐 이런 엉터리 선동으로 해가지고 한미연합사를 해체한다.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한미연합사 해체하면 그 뒤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이 얼마나 많아지겠느냐. 그것까지는 생각도 안 하고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그래서 이 미국과 친구가 됐다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참 행운이냐 하는 것을 특히 1950년 6월 25일 남침 이후 60년이 지난 시점에서 절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한미동맹을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렇지가 않는 것 같아요. 이 남북 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도전과 응정 과정에서 우리로서는 가장 비참한 일이었고 우리로서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타격을 받았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축복이었더라. 재앙으로 위장해온 행운이었더라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게 유교입니다. 유교가 없었더라면 한국은 어떻게 됐겠느냐. 지금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유교 남침이 없었더라면 한국은 어떻게 생각해요? 99% 우리는 지금 김정일 밑에 살고 있을 것입니다. 유교 남침이 없었더라면입니다. 없었더라면. 유교 남침이 없고 김일성이가 시간을 좀 두고 베트남식으로 간접적으로 게릴라도 보내고 사보타지도 하고 했으면은
1959년쯤 되면 한국은 적화됐습니다.